왜 남자들은 이런 달달한 로맨스 소설을 별로 재밌다고 여기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는 약간 여성적인 남성의 얼굴을 더 잘생겼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고 듣고 나서 뭔가 남겨갈 수 있는 과학 강연 사과나무의 MC 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지구상에 우리 인류 중에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둘이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을 서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른 두 개의 성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그 틀을 오늘 제공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주실 거냐면요. 남자들은 로맨스 소설을 읽을 때 별로 감흥을 못 느낀대요. 근데 반면에 여자들은 이런 소설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과연 왜 이럴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우리 남자와 여자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어떤 분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로맨스 소설의 생물학입니다. 예,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전중환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인류가 태고 쪽부터 계속 이렇게 살아남아올 수 있는 것은 남녀가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면서 뭔가 짝을 찾고 그리고 계속 번식을 계속 해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 어떤 배우자를 골라서 그래서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 꾸리느냐는 사실은 여러 어떤 생존과 번식에 직결되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개인적인 선호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짝짓기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도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심지어 이런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대중문화에 관련돼서 이 짝짓기라는 문제를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짝짓기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개인의 취향 그리고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서 또 대중문화에까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강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로맨스 소설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맨스 소설을 뭔지 잘 모르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지 네가 내 옆에 있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하준의 시선이 느릿하게 가빈의 눈, 코, 입술을 차례대로 훑어내려갔다. 예, 저는 사실 읽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로맨스 소설을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로맨스 소설은 1970년대에 할리퀸 로맨스라는 미국 소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들이 크게 국내에도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이런 로맨스 소설을 영화화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나 드라마들이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파리의 연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웹소설과 전자책의 형태로도 이런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도 로맨스 소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는 이런 웹소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로맨스 소설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넷 서점에서 보면은요, 전자책 베스트셀러 1위는 항상 로맨스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로맨스 소설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미국에서가 사실은 원조입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페이퍼백의 40%가 이런 로맨스 소설일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로맨스 소설은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왜 남자들은 이런 달달한 로맨스 소설을 별로 재미있다고 여기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진화라고 하면은 공룡이라든지 암모나이트, 화석 뭐 이런 거를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수렵 채집 생활을 했었던 우리의 원시 조상들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과거에 수백만 년 전의 생활에는 어떤 전자책이라든지 로맨틱 드라마가 없었죠. 근데 진화의 관점이 로맨스 소설은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 마음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아프리카 사반나 초원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데 필요했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설계된 여러 가지 도구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도구들의 집합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 진화 심리학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잘 풀게끔 잘 풀게끔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바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택하는가였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이 어떤 배우자를 선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진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이 진화한 부분도 많은데요. 특히 남성과 여성이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즉 갓난아기를 낳아서 어른이 될 때까지 투자해야 되는 이론적인 최소량이 남성과 여성은 매우 다르죠. 여성은 배란이라든지 임신,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죽을 가능성도 무릅써야 되고 젖을 물려야 되고 15년에서 20년에 걸쳐서 길러야 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남성이 부담해야 되는 최소량은 그냥 몇 분 동안 좀 힘을 좀 쓰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트리버스라는 학자는 부모 투자 이론이라는 이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은 자식에게 많이 투자하는 성, 즉 인간에서는 짝짓기 상대를 신중히 고르는 반면에 적게 투자하는 성, 이런 적게 투자하는 성은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많은 짝짓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끔 진화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자식을 돌보는 거는 여자뿐이고 남자들은 자식을 안 돌보고 일회적인 성관계만 추구한다는 말이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장류와 달리 아빠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엄마랑 아빠가 합심해서 그 15년에서 20년에 걸쳐서 갓난아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자식을 돌보게끔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어떤 이런 혼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즉 난잡한 일부 일처제를 진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는 신중히 잘 고르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많이 투자를 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 남성을 생각을 해보죠. 이 남성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4명의 자식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근데 옆집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 옆집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서 또 운 좋게 자식을 하나 낳았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별로 크지 않은 노력으로 이 남성은 평생 아내와의 관계에서 얻은 자식의 25%를 비교적 크지 않은 노력을 듣고 얻은 겁니다. 즉 일회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강하게 추구하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 여성들은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에 부닥친 조상 여성들은 어떠한 신랑감을 택하도록 진화를 했을까요? 우리의 조상 여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신랑감을 택해서 약 20년에 걸쳐서 자식을 함께 합심해서 키워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중요한 경제적인 자원들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신랑감을 선호하게끔 진화를 했습니다. 즉 미래의 경제적인 전망이 밝은 여성들은 선호하게끔 진화를 했죠.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의대나 법대를 선호하는 경향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개 문화권에서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 남녀의 심리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요. 보시는 것처럼 37개국 전부에서 결혼 상대자의 잠재적인 경제적인 전망을 더 중시한 쪽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빅금은 남성들인데요. 까만 막대, 즉 까만 막대가 여성의 심리인데 여성들이 훨씬 더 모든 나라에서 여성들이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지위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그 결혼 상대들을 고를 때 중시하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남성은 그 지위를 활용해서 많은 자원을 제공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원을 투자한 능력만으로는 부족하죠. 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을 피워서 더 이상 월급 봉투를 안 갖다 주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나만을 한눈 팔지 않고 나만을 사랑해줄 이런 사랑과 정서적인 헌신도 우리의 조상 여성들은 매우 신랑감을 고를 때 중시하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경찰도 없었죠. 긴급구조 119도 없었죠. 따라서 가족을 신체적으로 혼자서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여성들은 가족들을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보호해줄 키가 크고 멋있는 이런 운동 능력이 멋진 남성도 역시 신랑감으로 선호하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박지성 선수는 뭐 외모는 사실 겸손하게 생겼죠. 하지만 최근에 이런 미녀 아나운서와 약혼식을 한 것을 알 수 있듯이 이런 키가 크고 운동 능력이 높은 남성들에 대한 선호도 우리 조상 여성들은 진화를 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상 여성들이 잘생긴 남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신체적인 매력도 선호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매력적인 얼굴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성 호르몬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우수한 유전적인 자질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 호르몬은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여성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런 성 호르몬은 비싼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기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원래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한 사람만 이런 성 호르몬을 많이 발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싼 외제 스포츠카는 원래 돈이 많은 사람만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남성적인 터프가이의 얼굴을 한 사람들도 여성들에게 선호를 받으려고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성적인 얼굴을 한 여성도 우수한 유전적인 자질을 광고하는 격이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선호를 받으려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여성의 평균적인 얼굴이 있고요. 가운데에 남성적인 여성 얼굴, 그리고 오른쪽에 여성적인 여성의 얼굴이 있는데요. 남성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런 여성적인 여성의 얼굴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실험을 여성들에게 할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인 남성의 얼굴, 그리고 남성적인 남성의 얼굴, 그리고 여성적인 남성의 얼굴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남성적인 남성의 얼굴, 터프가이 얼굴 한 사람이 유전적인 자질이 우수하니까 여성들은 가운데 얼굴이 가장 잘생겼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평균적인 얼굴, 심지어는 약간 여성적인 남성의 얼굴을 더 잘생겼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성들은 아주 멋있는 험악한 터프가이 얼굴보다는 이런 나긋나긋한 꽃미남 같은 이런 남성이 더 잘생겼다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요. 우수한 유전자를 가져가지고 다른 남성들을 찍어 놓을 수 있는 남성, 동시에 한 여성에게만 정착을 해서 가족에게 충실한 남성은 서로 상충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남성은 한 여자에게 정착을 하지 않고 바람을 많이 피죠. 반면에 이렇게 우수한 유전자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만년 과장이긴 합니다만 대신 이런 사람들은 바람 피울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매달 꼬박꼬박 월급 봉투를 잘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으면서 나에게 정착할 남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두 사이에서 정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요. 배란주기에 따라서 얼굴에 대한 선호도가 변한다는 건데요. 여성들은 임신 가능성이 낮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꽃미남을 닮은 나긋나긋한 남성의 얼굴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임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우수한 유전자를 자식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즉 바람을 피워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런 남성적인 얼굴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도요, 여성들은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남편감으로는 유전자는 별로 우수하지 않지만 바람 피울 염려가 없는 꼬박꼬박 월급 봉투를 가져다 줄 남성을 선택을 해서 살다가 임신 가능성이 높은 가임기가 되면은 이런 터프가이, 이런 남성과
혼의 관계를 해가지고 이 터프가이 남성이 우수한 유전자를 받은 자식을 이런 만년 과장 남편의 보살핌 하에서 키워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왜 특정한 판타지 그리고 이런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을 했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확천금, 예를 들어 로또를 맞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회사 사장님이 되거나 아니면 섹스 아니면 이런 폭력 범죄를 흔히 상상을 하면서 쾌락을 얻죠. 왜 우리가 이런 상상하고 쾌락을 얻는 컨텐츠들은 다 이런 걸까요? 왜 우리는 숨을 쉬거나 길을 걷는 거에 대해서는 몽상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진화심리학자들의 설명은 이런 사건들은 빈도는 극히 낮지만은 일단 일어나면 우리의 번식을 엄청나게 높여주거나 낮춰줄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는 몽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확천금을 얻게 되면은 자, 로또를 맞았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나, 먼저 예금을 해야 되나, 어때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빈도는 극히 낮지만 일단 일어나면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그에 대한 정보를 갈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반복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얻도록 진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포르노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의 경우에서 가장 빈도는 극히 낮지만은 번식을 극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즉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어떤 정서적인 헌신 없이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성교하는 세상이 남성들에게는 빈도는 극히 낮지만 번식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는 사건이죠. 반면에 로맨스 소설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빈도는 낮지만은 번식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즉 강하고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그러나 바람을 피울 염려가 많은 남성이 여주인공을 만나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나에게만 어떤 평생의 헌신을 맹세를 하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여성들에게 있어서 유전자도 우수하면서 좋은 아빠가 된 그런 남성을 만나는 가장 번식의 성공적인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든 로맨스 소설은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시리즈가 될 수가 없죠. 모든 소설은 거기서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맨스 소설에서는요, 로맨스 소설에 있는 독자들은 여주인공을 자신과 동일시하고요. 그리고 로맨스 소설의 남자 주인공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졌고 그리고 결코 한 여자에게 정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남성이 여성을 만나서 그야말로 영원한 사랑을 맹신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로맨스 소설 45권의 남자 주인공을 분석을 하면은요, 부유함이라든지 경제적인 자원은 필수적인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45권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은 정서적인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맨스 소설의 남자 주인공은 이런 전사인데 낭만적인, 즉 낭만적인 전사라는 것이죠. 실제로 유전자가 우수한 현실 세계의 전사들은 결코 한 여자에게 잘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바람을 피우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즉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만나서 변화를 하는 것을 계속 몽상을 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낮은 빈도로 일어나지만은 우리의 번식을 크게 높여주는 사건들을 우리는 평소에 몽상을 하면서 기쁨을 얻게끔 진화되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그러나 까칠한 냉소적인, 결코 한 여자에게 정착을 하지 않을 그런 못된 나쁜 남자가 여주인공을 만나서 개과천선해서 적어도 여주인공에게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남자로 돌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여성 독자들은 자꾸 감상을 하면서 기쁨을 얻게끔 진화가 된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로맨스 소설을 왜 여자들이 좋아하는가? 로맨스 소설에는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두 가지 측면, 유전적으로도 우월한 측면, 그리고 또 이 사회에서 어떤 정서적인 헌신을 하는 가족에게 헌신하는 모든 그런 캐릭터가 한꺼번에 융합되어 있는 그런 비현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 배우자를 만날 때도 이런 어떤 본능적인 측면이 있고 또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에서부터 기인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 또 상존하는 게 참 재미있는 그런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연 들으면서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진화 심리학, 진화 생물학에 대해서 쭉 말씀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남성들은 혹은 뭐 인류는 자신의 후세, 자신의 아이를 더 많이 번식시키는 것이 아주 커다란 목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더 우월하게 잘 살아남는 것이 큰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대전제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치 우리 유전자가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막 조종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내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데 왜 인간의 모든 행동을 궁극적으로는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리적인 동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배고픔을 충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를 상승시킨다든지 아니면 행복을 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바람직한 배우자를 얻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야말로 우리가 다 아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진화가 된 거고요. 결코 그런 동기 중에 유전자를 퍼뜨려라는 동기는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진짜 현실적인 동기들, 지위 상승이라든지 배우자를 얻는다든지 음식을 잘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동기들은 전부 마치 과거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려고 애를 썼는 것처럼 행동했었던 그러한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는 그런 어떤 배고픔에 대한 욕구 충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지위를 상승하기 위한 이런 욕구들을 진화를 시킨 것이죠. 결코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유전자를 퍼뜨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과거에 이런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었던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형질들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화 심리학자 중에 결혼을 했어도 자식 안 낳고 혼자 사는 진화 심리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마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도 있지만 네. 유전자가 뭐 사람을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게 이렇게 아니라는 쭉 정말 진화의 과정을 거쳐온 그 결과물을 토대로 되돌려 봤을 때 네. 마치 이런 것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다. 예,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했었던 네. 여러 가지 형질들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이죠. 남자, 여자, 그리고 배우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좀 눈을 반짝반짝 하시면서 열심히 듣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혹시 방청객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적인 얼굴을 가진 여성은 그 우수한 유전자를 많이 보유했다고 했는데 그럼 우크라이나는 미녀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예쁜 여성들이 많은데 그럼 나라별로 우수한 유전자 보유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예,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김태희 씨가 밭을 메고 있다고 할 정도로 미녀들이 많은데 예,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럼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정말 유전적으로 강력한 그런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느냐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미녀가 많은지는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뭐 기근이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뭐 홍수가 많이 된다든지 해서 음식물을 확보하기 어려우면은 당연히 그 남성이건 여성이건 어떤 신체적인 매력을 충분히 발현을 시키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음식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피부도 더 푸석푸석하고 그렇죠? 그리고 키도 많이 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각국에서 이런 어떤 미남 미녀의 비율이 나라마다 달라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우크라이나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곡창지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와 정말 땅에다가 뭐 뿌리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굉장히 작황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게 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오늘 교수님 모시고 왜 여성들이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그 안에 숨어 있는 아주 유전적인 그런 이유들 그리고 또 이런 사회 문화적인 그런 원인들이 얼마나 함께 엉켜 있는지
이를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전중환 교수님 모시고 로맨스 소설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감정, 배우자를 향한 그런 감정을 이렇게 과학적인 잣대로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거 좀 너무 냉혹하다, 냉철하고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또 반면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톡톡 튀고 아삭한 과학 강연 사과나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